예, 자, 오늘 저녁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이제 2025년 새해 첫날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증시에서 좀 올라간 쪽이 어딘지, 즉, 새해 첫날부터 이제 돈이 쏠린 쪽이 어딘지, 이제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요즘에 좀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죠, 그죠? 뭐, 탄핵 정국도 계속 이제, 격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죠? 또 안타까운 또 인명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무안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또 불착할 때 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서 좀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음을 또 잘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근데 오늘 이제 새해 첫날 올라간 쪽이 어딘지, 돈이 쏠린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25년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뭐예요?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선주 쪽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시간에서는 중국에서 또 폐렴이 또 얘기가 나와요. 폐렴. 그래서 질병이죠. 그 관련주들이 또 시간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고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일단 오늘 뭐 지수는 뭐 큰 등락은 없었죠.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냥 딱 보합에서 끝났고요. 등락이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2%. 네. 나름대로 올라서 끝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주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인데, 오늘 여기에 점 상한가 같거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인데, 그게 큰 영향을 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증시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어쨌든 오늘 1%에서 올랐고, 그래서 뭐가 이제 올랐는지를 종목들 위주로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시장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요즘에 뉴스 보면은 참 혼란스럽고 안타깝고 복잡하고 답답하시죠? 그죠? 네, 뭐 죽었다, 아니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죠? 뭐 사람도 많이 죽었고 공항 비행기 저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연말 연시가 참 무겁게 끝났고 또 새로운 새해도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재산상에 이제 직접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데미지를 이제 입는 거라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뭐 제주항공 참사다, 무안항공 참사다, 그 이름 갖고도 막 싸우는데, 아유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들 그러는지. 네. 그냥 저는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12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녁 방송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일이 있어서 안 했고, 낮에 회원들 이제 쭉 얘기해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잖아요. 12월 30일이. 근데 이제 주말에 그 비행기 무안공항에서 저기 때 무안항공 참사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사람도 뭐 거의 180명 가까이 죽었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꾸 항상 그래요. 뉴스 보지 말라 그랬어요. 네, 뉴스 보지 마라. 뭐 이제 비행기 관련된 이제 관련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 10년 전에 세월호 때랑 똑같다 그랬어요. 10년 전. 10년 전에 즉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 또 그 어린 학생들, 그죠? 엄청나게 죽었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증시가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세월호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고였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안타까운 목숨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막 자극적 기사도 많이 쏟아내고 추측성 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취재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 호기심을 더 자극했겠죠. 그래서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족을 이런 가족들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애도하고 같이 그 슬퍼해 줘야죠.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일주일, 보름, 한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끌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 떨어지더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 또 이제 그 심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망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시가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크게 좋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심리가 망가져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큰 손해로 이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주변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족을 잃었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상식이 그거 아닙니까? 비행기 사고라는 게 그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확인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는 그쪽 관련된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압니다. 다들 아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근데 비행기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버드 스트라이크가 확실하다, 아니다, 뜯고 싸우고 막 난리를 지거든요. 그런 거에 휘말려 드는 순간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심리전에 바로 말린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를 만들었다, 뭐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터진 홍수에 휩쓸려 간 거랑 똑같아요. 휩쓸려 가면 죽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슈에 이제 휩쓸려 간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무한공항과 관련된 이제 그 비행기 추락한 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그 이슈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시고 애도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길게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심리를 망가지는 그런 행동은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게 주식할 때 굉장히 해로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뭐 환율 급등하죠. 대통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시끄러워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런 일이 터진 거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나자빠진다. 네, 진짜로. 거기다가 이제 한 10여일, 18일 남았네. 18일 지나면 미국의 트럼프 아저씨 또 와요. 취임하거든. 그건 또 언론에서 또 얼마나 또 싫어하겠어. 또 막 떠들어대겠죠. 우리나라 망한다고. 네. 미리 알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언론은 아시죠? 트럼프 굉장히 싫어해. 언론들이 그래. 왜냐면 약간 이제 작용화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보수 언론도 트럼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안 좋은 분위기 만들 거니까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트럼프가 나쁘다라기보다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언론들이 몰아가니까 분명히 그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심리가 더 안 좋아지겠죠?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위기다. 그 다음에 저기 공항 그 비행기 참사 때문에도 난리다. 네. 그 연말 연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가 망가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대선주도 움직였는데 자, 남은 이제 30분 동안은 각각 올라간 주식들 한번 쭉 체크하고 올 한 해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오늘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로봇주부터 먼저 볼까요? 로봇주를 좀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급등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보시면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딱 끝나고 나면 연말 연초에 특정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다고, 그죠? 오늘 여기 로봇주였던 거죠.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점상입니다. 사실상 점상. 완벽한 점상은 아닌데 사실상 점상이죠. 그래서 자, 멋있게 상한가 갔어요. 21만 원에 끝났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로봇주들이 오늘 한 30개 이상 급등했을걸요. 보시면 급등한 순서들 얘기해 드릴게요. 하이젠 R&M, 이렌시스, SP 시스템스, SBB테크, 다 로봇주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이죠. 두산 로보틱스 28%. 상한가도 꽤 많이 나왔죠. 클로버 25% 급등, 모델 솔루션 23% 급등. 이 모델 솔루션은 최근에 그 오원식 국회의장이 있죠. 그 사람 관련주로 앞에서 급등했던 주식인데 이 양반이 이제 겸손을 떨면서 주가가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 상한가 갔었어요. 그래서 아꼬점도 잠깐 제꼈었거든요. 왜 갔냐? 로봇 관련주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로 간 겁니다. 그 앞에서 요만큼 들었다가 급락한 거는 우원식 관련주로 움직였던 건데 오늘은 로봇주로 갈아탄 거죠. 아주 괜찮은 거예요. 네. 요즘에 그 국민의힘 아니면 정부 정치인들의 배신이 잇따르고 있죠. 이재명 관련주의 이제 급등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측근과 측근의 배신. 이게 이재명 관련주를 급등시키는 이게 원동력이에요. 뭔 소리냐고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얘기 왜 했냐면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옛날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정치인들 배신하는 거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변신이 무죄인 것처럼 종목들의 그 재료가 바뀌는 것도 변신하는 것도 좀 무죄라고 봐요. 네. 세력들이 머리를 잘 써서 올리는 거니까, 그죠? 유진 로봇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로봇 관련주죠. 22% 급등, SPG 21% 많아요. 아지넥스텍. 근데 대부분 다 낙폭과되죠. T 로보틱스 19% 급등했는데 로봇이고요. UL 로보틱스, 큐렉소, 로보스타. 어떤 위치에서 급등이 나오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삼액 THK, 휴림 로봇, 엔젤 로보틱스, 에브리봇, 인탑스, 코난 테크놀로지, 티라 유텍, 유로메카, 대동기업. 앞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원 수요 이쪽으로 올라온 거 맞죠? 농기계도 되니까. 로보티즈, 우린 PTS, 위세하이텍, 해성 에어 로보틱스. 네, 요렇게. 뭐 이 이외에는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로봇 관련주들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 낙폭과대 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삼성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한 건 맞는데 앞으로 그러면 당분간 이 급등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낙폭과대가 워낙 심한 종목들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2025년을 이끌 주도 테마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고 이미 이게 그전에 많이 갔던 주식들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잘 보시면 재작년에 많이 갔던,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때 그때 테마주였죠. 로봇주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챗 GPT.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대선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면 역시 대선주죠, 그죠? 네, 내년에도 작년에 했잖아요. 25년도에도 대선주 위주로 하셔야 된다고. 오늘 동신건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죠. 상한가를 갔고, 형지 INC 이재명 테마주죠.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뭐 동원금속 이런 것도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제 이 종목들 잘 보시면 동신건설이나 여기 이제 뭐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 모빌리티, 토탈소프트, 수원 INT 다 이재명 관련주죠. 뭐 카스, CS,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일성건설, 뭐 기타 등등등 이제 쭉 이재명 관련주 다 급등을 했어요. 자, 이걸 왜 급등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정치인 테마주 얘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정치 색깔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왜? 제가 객관적으로 저도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맞다 아니다 따지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들이 보면 항상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 쉬는 날 꼭 무슨 그때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평일날은 좀 잠잠하다가 꼭 주말에 뭔 일이 터져. 아니면 금요일날 주식시장 장 끝나고 나서 터지든지.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뭐 최상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뒤통수를 쳤습니다. 최상묵이 누구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했죠. 그래서 경제부총리인 최상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또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 주말에 토요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혼자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원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분위기는 헌법재판관이 6명일 때는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8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최상묵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뒤통수를 친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사진 보면 아실 텐데. 대통령 측근입니다. 근데 아무튼 뒤통수를 쳤어. 어디 갔어? 뉴스. 잠깐만요. 사진을 보여드릴까? 이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 원동력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대의 배신이라고. 처음에 한동훈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탄핵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배신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냐면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대통령이 내 기억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생일날 피자 사줬어. 피자. 그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피자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 사람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었고 전 국방부 장관. 근데 이 사람이 거하게 또 뒤통수를 쳤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동신건설이나 이런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 출발을 한 거죠. 동신건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항상 이거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아침에 이제 9% 급등 출발을 합니다. 6%.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급등했던 거는 6% 정도예요. 근데 아침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임박. 자,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르면 오늘 영장 집행. 이 기사는 대충 오늘 낮 12시 정도죠. 자,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동신건설이 차트를 보시면 12시쯤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쭉 올리죠. 왜 그런 거예요? 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 같대요. 체포 임박 이런 게 계속 나왔겠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앞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모였을 거고 그래서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미루는 거예요, 이제. 공수처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오후에 주시장 저 시간에 끝날 때쯤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동아일보 기사인데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내일 오전에 집행할 듯. 기동대 10여 개 동원해서 체포한다고. 헌정사상 최초로. 그것도 대통령 관저까지 진입해가지고 체포하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안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이러고 있어야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쟤네들이 상한가를 갖고 시간에서도 별로 빠진 게 없더군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불리했었던 거예요. 일단 뉴스를 보면은 막 고 대통령 하야할 것 같고 다 탄핵이 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이재명 관련주는 어땠다고요? 3주 동안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자꾸 천천히 떨어지면서 안 올라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한 대 맞으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상목의 배신과 누구? 공수처에서 뭐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한테 권한이 없대요. 없는 돈에 밀어붙이는 거라죠. 네. 그래서 지금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은 중요한 게 차트 보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지지했으니까 내일 급등 나옵니다. 그놈은 돌팔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차트 보고서 내일 급등 나옵니다. 100% 돌팔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왜 시간을 지금 길게 지금 투자를 해서 이걸 쭉 설명드렸는 줄 아세요? 차트가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쉬운 거 같죠? 해보세요. 일반 개인들은 이런 거 해석 잘 못해요. 왜?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근데 내일 급등 나온다고 차트만 보고 어떻게 장담하죠? 제가 처음에 개업 비상계엄운영 얘기 나오고 이제 난리 났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이 사람한테 유리하다가 다음 날은 저 사람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고 그게 또 바뀌고 또 바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보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가 났다는 얘기는 순간 또 바뀐 거예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경찰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즉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점심에도 체포를 못하면 얘네들은 더 이상 못 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 오늘 21선에서 급등 나왔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정고점 돌파합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돌파리 중에서도 상돌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센 호재가 나와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왜냐면 거래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고점이고 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75,000원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앞고점은 7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도 상한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 형제IC에도 지금 뭐 상한가 들어왔는데 내일 추가 급등 나오면 딱 정고점이라고요. 다 애매한 자리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내일 대통령이 정말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체포영장이 제가 알기로 1월 6일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 거라면서요. 1월 6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1월 6일이면 언제야? 오늘이 2일이고 목요일이니까 네. 날짜 따져보세요. 네. 금, 토, 일,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때까지 이제 대치 국면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그 황태자라고 불렸던 게 한동훈인데 한동훈이 뒤통수 쳤을 때 그때 얘네들이 그때한 겁니다. 처음에 한동훈이 이제 탄핵에는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가결로 선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올라간 거라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동력이 없어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그거에 이제 또 단초를 제공한 게 최상목의 뒤통수예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권한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한대행을 하면서 뒤통수를 또 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농가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작년 말에도 얘기해드렸죠. 중요한 건 왼쪽이 이기든 오른쪽이 이기든 아무튼 누군가 이길 거고요. 지는 쪽은 요번에 완전히 바퀴벌레 박멸되듯이 다 박멸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지 지는 쪽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왼쪽이 정권을 잡건 오른쪽이 정권을 잡건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정권이 들어서도 여러분들 돈 없으면 힘들어요. 왜? 요즘에 물가 너무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너무 비싸요. 나 편의점 갈 때마다 편의점에서는 잘 안 가는데 저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갈 이유 거의 없어요. 담배랑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요 편의점에 갈 일이 이제 상당히 좀 적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그랬더니 지난 주말에 잠깐 어디 좀 이제 가다가 잠깐 목이 말라서 음료수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점심 먹기 애매해서 아주 조그만 빵을 하나 샀어요. 애매하니까 5,500원 나오더라고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한 끼 식사가 보통 5,000원일 때쯤에 이제 좀 머릿속에 한 끼 식사는 5,000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음료 그냥 커피도 비싼 거 안 샀어요. 그냥 빵도 굉장히 작은 거 하나 샀거든. 네. 5,000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저도 그래요. 네.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권을 잡으면 뭐예요? 돈 없으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라라고 지난주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 올해에도 달라질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뭐 왼쪽 오른쪽 나뉘어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주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지하세요. 중도는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중도는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활동도 하세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걸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은 여러분들이 트셔야 돼요. 나라 보니까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하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생기던 간에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생각 없는 사람들은 왼쪽이 무조건 옳다, 오른쪽이 무조건 옳다, 상대방은 때려 죽여야 된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정이다 그러면서 머리 뜯고 싸우고 앉아있는 것들이 제일 한심한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말을 좀 세게 하죠. 그 얘기만 입만 터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라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건 있어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그러나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응?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대책을 세워놔야 돼. 정치인 믿고 살면 안 되겠죠. 하는 거 보니까 어때? 뒤통수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참 나쁜 놈들이죠. 네. 여당 야당 이런 걸 떠나세요. 저는 뒤통수 치는 사람 정말 넌덜머리 납니다.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배신자들을. 근데 배신자들이 많이 나오네. 응? 많이 나와. 참 자기 키워준 사람 뒤통수 그렇게 치네. 한동훈도 그렇고 지금 최상목 이 사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잠깐 대선주 마무리 해드려요. 대선주는 이재명 관련주는 내일 체포영장이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관련주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 다른 사람들 것도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정말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금이 되거나 뭐 그래 됐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보수 쪽 오른쪽에 있는 대권 후보들 것도 움직이겠죠.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실제로 진양화학 같은 게 10% 급등했죠. 오세훈 그리고 선보 사람이 누구죠? 이준석. 얘네 이준석과 안 내려옵니다. 지금 살아있다니까. 진양화학도 많이 빠진 것 같죠? 아니에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얘 무조건 눌림목이다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집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한동훈은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동훈이 이제 배신 때리다가 이제 당대표직에 서서 이제 사퇴했죠. 근데 급락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메꿨잖아요. 오파스네.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끝난 거 아니라고. 끝나긴 뭘 끝나냐고. 이제 시작이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뒤통수를 때리면서 배신했다는 얘기는 정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게. 근데 끝났다고요? 끝나긴 뭘 끝나. 제가 또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안 끝난 걸 이제 시작한 거라고. 실제로 다 올라왔잖아요. 이게 제가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응? 경험이 많은 거라고. 네, 앞으로 한동훈 이제 활동할 겁니다. 좀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날 겁니다. 이제. 언제 나타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힘들 때 나타나겠지. 그래서 또 비난하겠죠. 3일 경남 스틸은 홍준표 관련주. 살아있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 탄핵 관련된 일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그죠? 결론이 나겠죠. 언젠가는. 누군가의 승리로. 이거는 중간은 없을 것 같아 진짜. 뭐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감정 싸움했던 거 다 풀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다 없던 일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냥 우리 잘 지냅시다.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이건 너무 멀리 갔어. 그죠? 너무 멀리 갔어. 끝을 봐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이기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분위기는 이재명 씨한테 너무 유리한 분위기인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참고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인맥주 위주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 얘네들이 또 급등을 하면 바로 전고점 매물대 걸려버려요. 그러면 아시죠? 신고가가 못 나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앞에 저항대가 너무 커서 세서 강해서 못 넘어가요. 그럼 누가 가요? 다른 애들이 가겠지.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애들은 누구냐? 이재명 인맥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못 간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이재명 인맥주 중에서 많이 못 간 애들 아니면 정책주가 가겠죠. 이재명 정책주. 네. 맞죠? 그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회 될 때 그거 얘기 드릴게요. 탄핵이 인용이 될 수 있고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탄핵이 만약에 돼버리면 대선주들은 또 많이 가요. 근데 그게 결론 날 때까지는 최소한 3개월, 4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네, 최소한.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안 됐어요. 즉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것도 다 계산을 하면서 주식을 벌써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거 다 계산해놓고서 지금 종목 추천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된다 안 된다까지 계산을 해놓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셨죠? 네.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날 때.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면 이런 게 많이 갔어요. 시간이 이제 한 4분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시간에서 뭐가 급등했냐면 중국 질병통제당국 일명 CDCA라는 데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시간에서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게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맥 ICS 이게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 주고 이게 방금 얘기해드렸던 이제 그거 중국 질병통제당국의 원인불명 폐렴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CGN 진단키트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국제화품 7%씩 급등했죠. 미코 바이오메드 최근에 여름에 코로나 또 유행했을 때 그때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엠폭스 얘기 나오고 램지노믹스 요것도 6% 급등했고 다 고래에서 급등한 거예요. 밑에 보면 이제 휴마시스도 있고 뭐 쭉 있거든요. 진메트릭스도 있고 그죠? 다 진단키트잖아요. 네.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그 얘네 이 중국 폐렴 관련해 가지고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느냐? 오늘 시간에서 급등했으니까 작년 연말 말일이나 아니면 어제 나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사를 어렵게 찾았거든요. 기사도 어렵게 찾았어요. 메인 뉴스에 안 나왔거든. 메디 소비자 뉴스라는 데인데 들어보셨어요? 근데 관련 기사죠, 그죠? 언제 올라온 기사예요? 28일. 한참 지났어요. 5일 전, 5일 전. CDCA에서 얘기 나온 게 27일이고 6일이잖아. 그냥 거의 일주일 된 걸 가지고 뜬금없이 오늘 시간에서 올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뜬금없이 일주일 가까이나 지난 거를 이제 와서 시간에서 올리지?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강조했던 거는 바이오 쪽보다는 지금은 트럼프 수혜주나 대선 주라고 했죠, 그죠? 트럼프 수혜주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뭐 탄핵 국면 이런 것들도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지금 입을 다물고 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입에서 무언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특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되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트럼프가 미치광이다, 헛소리한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소리만 할 거예요. 왜?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거예요. 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무조건 하지 마라 이제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언론의 그런 선동에 속지 마시고, 그렇죠?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트럼프가 왜 저 말을 했을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찾아 놓으시든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언론에서 무조건 나쁘게 해석을 해요.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해. 네.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말을 잘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알아두시거나 본인이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새해 첫날 방송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지난해 말에 방송을 듣긴 했잖아요. 아니 대선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몰랐느냐, 왜 겁을 내느냐, 응? 비상계엄이 선포할 정도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았을 거고 이 기회를 이재명 씨가 모른 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이제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길어지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 싸울 거라고. 그러면 매일매일 별의별 일이 다 터질걸요? 안 그러겠어요? 바닥에 조그만 자갈만 하나 보여도 그거 잡아갖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난리가 난 건데 그냥 안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막 배신자도 속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배신을 왜 하겠어요? 옆에 있다가 자기도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대충 그런 거라고요, 보니까 그림이. 응? 그런 거예요, 보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호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서로 막 난리가 났거든. 내전이거든요, 내전.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유명한 얘기 하나 있죠. 재벌. 큰 부자는 언제 태어난다고요? 대공황 때 큰 부자, 거부가 나온다잖아요. 거부. 우리나라에서부터 재벌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이게 그 상황 아닙니까?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제 뒤에 또 김 실장님 있죠? 무소TV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들어가셔서 많이들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더더욱 건강하시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